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서버까지 이 모든 기술 문명의 심장부에는 사실상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 하지만 오늘은 그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는지 그 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대만이 가진 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배력.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의 운명이 말 그대로 이 작은 섬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 TSMC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은 그대로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 그리고 한 기업이 이 정도로 강력한 기술 통제력을 가졌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대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던 이 반도체의 독점이 역설적이게도 대만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그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가 경제 전체가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한 산업, 한 기업에 대한 집중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위험한 외줄타기 상황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의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죠. 막대한 석유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산업이 몰락하고 경제가 무너진 국가들의 이야기인데요. 대만은 석유가 아니라 바로 반도체라는 기술 자원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산업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역설에 직면하게 된 거죠. 보시는 이 숫자들이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TSMC라는 회사 하나가 대만 전체 주식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기업 하나의 가치가 대만 전체 GDP의 86%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경제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대만의 이 쏠림 현상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의존도가 높지만 그래도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다른 주력 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가 흔들리는 순간 기댈 곳이 없는 외줄타기 경제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외길을 걷게 된 걸까요? 두 번째 쟁점에서는 대만의 운명을 결정한 역사적 선택과 지리적 조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만은 3번의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겠지만 그 선택들의 결과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산업을 다각화할 기회, 독자 브랜드를 키울 꿈, 지정학적 유연성이라는 카드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지금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과거 중국과의 교역에는 축복이었던 이 지리적 조건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덫이 됐습니다. 해압이 봉쇄되면 2주 안에 전력 대란이 올 수 있고 단 한 번의 강력한 지진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극도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의 안보를 지켜주던 이른바 실리콘 방패 전략이 어떻게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서 오히려 해체되고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이 한마디는 사실상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계가 위험하니까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즉, 기술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가 온 겁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시 짜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TSMC의 핵심 역량을 자국 영토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명분으로 대만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공장, 인력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미국 땅에 그대로 복제하려는 시도인 거죠. 여기서 미국의 속내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루는 순간 대만을 지켜야 할 군사적,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때 대만을 지켜주던 실리콘 방패가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뗄 명분을 만들어주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쟁점입니다. 시선을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반도체 산업이 벌어들인 그 엄청난 부가 대만 사회 안에는 과연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타이베이 시민의 평균 소득은 서울의 절반에 겨우 넘는 수준인데 집값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막대한 돈이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대신 부동산으로만 쏠리면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자산 거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활력을 앗아가는 구조적인 병이 된 겁니다.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는 이 씁쓸한 농담이 그들의 절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억 원이 넘는 주차장 가격. 이건 TSMC 같은 최상위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범한 삶조차 꿈꿀 수 없게 된 사회의 비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열매가 사회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소수에게만 집중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대만 사회가 마주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0.81명,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죠.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힘, 즉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기능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대만의 이야기는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닮아있는 경제 구조를 통해 대만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반도체 의존도,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 같은 핵심 지표들이 위기 직전의 대만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거의 똑같은 경로를 걷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도권 집중, 부동산 문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까지 우리가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대만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일 겁니다. 대만은 반도체라는 로또에 당첨된 뒤에 그 번호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 전략은 지난 30년간은 통했지만 이제 그 번호가 더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대만으로 하여금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만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소수의 성공에 기대는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제 구조의 균형과 다양성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